에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 여기가 바로 사방에 성공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게 만든다는 애터미가 맞소이까? 네, 딱 보니 대감, 마님, 장군, 색시들만 모인 거 보니 잘 찾아온 게 맞는 것 같소이다. 소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공을 여는 아침 굿모닝 애터미의 박경수이올시다. 민족 대명절 설도 오고 하니 제가 먼저 큰 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귀인분들께도 서로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애터미에서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원을 제창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사원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원 제창 준비를 외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사원 제창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굿모닝 애터미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몽상 박한길 회장의 증문즉답. 공자왈 맹자왈 하늘천 땅지 교양이 쌓이는 애터미 인문학 산책. 성공하고 싶으면 나만 믿고 따라와. 성공시크릿. 방방곡곡 흥미진진 애터미 소식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허, 대관절, 대체 어떤 시효가 이렇단 말이오. 애터미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몽상 박한길 회장의 증문즉답. 자, 그럼 함께 가 봅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옵니다. 봄을 부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몽상 박한길의 증문즉답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애터미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내용은 로얄클럽 조찬 모임에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여기는 오롯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지한 바와 같이 식품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주 세 가지를 중점을 두는데 주택은 우리하고 조금 안 맞고,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아트는 이제 패션 디자인 연구소가 들어가고 패션 디자인 쪽에 그런 회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터미 오롯은 먹거리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다 해가지고 막 식당 다 망하게 하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맛의 달인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보셨죠? 이제 그런데 나온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물량하고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비도 장소도 주고 또 우리가 어떤 품질의 표준 관리는 해줄 테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해라. 그런데
자기는 돈이 다 있으니까 뭐 요 안에 와서 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이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설비 같은 거 다 투자해 주세요. 그럼 제가 운영만 할게요.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소규모 상인들하고 요식업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확대가 되면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 시장 또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고요. 장애인 시설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여간에 이제 뭐 어디 다른데 저 어디 구석지다 해놔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공장 안에 바로 장애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꼭 저 군대 내무반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 다. 아니 우리 임직원들도 다 지금 원룸에서 다 이렇게 독방들 쓰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다 개인 룸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 딱 그만큼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가족이 있는 장애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더 럭셔리하게 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 뭐 기초 생활 수급자 수준의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도 정상인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임직원 이상으로 월급을 받고 성공자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장애인들도 나도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면은 일부가 장애가 있지만 나머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이걸 발전시키면은 나도 성공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어떤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몇몇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선 해야 하는 거는 애터미 타운을 하나 지금 샘플로 우선 만드는 거예요. 하여간 큰 농장을 하나 좀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타운을 하나 좀 형성하는 걸로 해서 이제 농장, 가공 공장,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학교, 병원,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 카스트 제도가 워낙 견고한 사회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공동체를 별도로 빼와가지고 공동체를 별도로 만드는 거. 그래서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그 농장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리가 또 전 세계에다가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할 건데 우선 뭐 인도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세계적인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광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이제 갖다가 판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마 대학교부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학교의 부속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대학교는 성경과학대학원 수준으로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물론 다른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석사 학위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 학대의 상당 부분이 이제 10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이제 흡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재단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우선 이제 올해 좀 본격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암 안과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 30만 원만 가지면은 진단을 해서 어떤 사람은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실명자들을. 근데 그게 수술 뭐 하는 의사들 비용이 아니고 뭐 마취약 무슨 이런 재료비 있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가지면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 중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지금 후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을 하면서 경영권 방어라고 하는 회사를 지킨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책임도 이제 잘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과실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마저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애터미 신용카드, 보험 상품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출시는 이루어질까요? 네, 이 질문도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로얄 클럽 조찬 모임에서 질문이 나와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명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애터미 페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금융 자체가 가치 창출을 하는 것보다는요 거품이 많아요. 금융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신용협동조합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만들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요 거기 모아진 돈 가지고 딴짓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든가 금융 쪽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 이제 사실은 빚이거든요. 빚 얻어 가지고 거품 일으켜 가지고 지금 차라리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조금 현재 바로 고통을 당해버리고 미래에 안 당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미루는 건데 그때 이게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거를 바로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감당이 안 될 경우는 이자 때문에 더 이렇게 고통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게 그 신협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월은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졸업식이 있는 달이죠. 자녀들의 졸업을 앞둔 가족 여러분에게 미리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아이들의 꿈에 응원을 보냅니다. 파이팅! 이번 순서는 애터미 인문학 산책이요. 공자, 왈, 학이, 시습지, 부력, 열호하니라. 배우고 때론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럼 기쁨을 찾으러 가 봅시다.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력으로는 2018년 시작된 지가 1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설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 무술년 애터미 경제연구소 사자성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행불유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논어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입니다. 논어 옹야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공자의 제자인 자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공자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무성이라는 도시에 읍제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는 시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공자가 대뜸 묻는 말이 쓸만한 인재를 구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자유는 역시 10대 제자답게 구했습니다. 담대 멸명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행불유경하고
행불유경. 다시 말하면 지름길로 가지 않고 대려로 가는 사람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나하고 인간적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내 방에 사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두 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도 목표를 달성하겠어. 목표는 월 5천이라고 잡겠습니다. 5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를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골목길이나 새길이나 어떤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잘 보이지도 않고 빨리 갈 것 같지만은 반드시 뒤탈이 있습니다. 오히려 늦어져요. 반드시 원칙에 따라서 회사에서 이 길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늦는 것 같지만은 쉽다 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Easy come, easy go. 빨리 얻는 것은 빨리 없어진다. 회사에서 이 방향이 옳습니다. 이 방향이 정도입니다. 하는 걸 믿지 않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 사이드워크, 개걸음치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유사한 말로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논어 자료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욕속부달. 또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자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 거보라는 읍에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읍제로 가게 돼요. 자하가 이 거보라는 도시에 시장으로 가기 전에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역속, 무견소리. 너무 빨리 업적을 내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아주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욕속즉 부달. 너무 빨리 업적을 내려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하고 견소리즉 대사불성.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 펀을 이용해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리더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건 늘 손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익을 보겠다고만 생각하면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걸 놓친다. 뭘 놓치느냐? 신뢰라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리더는 일단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이행하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나에게 다소 손해가 될지라도 그걸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대사불성,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왜? 신뢰라는 걸 잃어버리니까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불유경이나 욕속부달이나 전부 같은 개념의 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애터미가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1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2등과 1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등은 1등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1등이 했던 실수를 잘 보고 그 실수를 안 하면 돼. 그러므로 2등 국가 또는 2등 하는 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등은 다릅니다. 1등은 없는 길을 개척해 가야 돼. 그리고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 왜? 그런 실수를 앞에서 누가 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 애터미가 100년 기업이 되려면, 아니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되려면 뭘 어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35세 때 공자가 제나라에 갔는데 그 당시 제나라 군주가 경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경공이 공자를 불러서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소? 그렇게 묻자 공자는 아주 단호하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우면 정치가 잘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걸 학문적으로 정명론이라고 합니다. 바를 정자, 이름 명자, 논할 논자에서 정명론. 다시 말하면 이름을 바르게 한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 그 말인데 붙여야 할 곳에 제대로 맞는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그 기능도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이름이 제대로 붙은 거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를 우리 애터미에 적용하면 회사는 회사다워야 되고 경영자는 경영자다워야 되고 사원은 사원다워야 되고 임페리알은 임페리알다워야 되고 크라운은 크라운다워야 되고 로얄은 로얄다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공자가 말합니다. 고불고 고제고제. 다시 말하면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그것을 고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난 술잔은 뭐가 나야 되고 거기에 술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모난 술잔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회사답지 못하고 경영자가 경영답지 못하고 사원이 사원답지 못하고 리더가 리더답지 못하다면은 그 리더라는 말, 사원이라는 말, 경영자라는 말, 회사라는 말이 정명론 그 이름이 맞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 기업 애터미를 이야기하는데 행불육형, 그리고 욕속부달, 그리고 궁군신신 부부자자가 전부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면 이건 100년 아니라 1000년도 갑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도 성공할 수 없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수당이 올라가고 내 직급이 올라가는 것, 이게 사익이라면은 우리 파트너들의 수당이 올라가고 파트너들의 직급이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공익이에요. 내가 가진 노하우, 경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파트너에게 전달해 줘서 교육해 줘서 파트너들이 고생을 덜하고 수당도 오르고 직급도 오르게 해주는 것, 이게 후원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나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회사도 좋고 우리 사회도 좋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좋은 거예요. 자, 2018년 무술년입니다. 황금 개띠의 해입니다. 정말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금년에는 황금처럼 사업이 번창하고 그리고 신뢰를 쌓는 한 해가 되어서 모든 애터미 회원분들이 큰 성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성공 시크릿이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기 도봉산에서 만석군 집안을 일구신 박동철 그라운 마스터요. 그의 성공 비결을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보여주리라. 자, 다들 만나러 가 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공 시크릿을 얘기할 크라운 마스터 박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을 한 30년 했고 돈을 많이 벌어왔고 그러다가 건설업에 손대서 더 많이 돈을 벌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죠. 저는 그참에 우연치 않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민 누구나 좋은 제품을 싸게 샀으면서 그 소비 활동으로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로 찝는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연금성 소득이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금성 소득은 정말로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 소비 생활을 하는 그 개별자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매출을 해야지만 그 매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배수의 원리에 의해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소득이 생기면서 연금성 소득은 나올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떤 회사도 연금성의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가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애터미가 그걸 실현내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공 시크릿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알아봐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얘기하면 상당히 냉소적이죠. 왜 하지 못할 거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요리사였었고 나름 외식 산업 쪽에서는 꽤 잘 날리는 경영자 겸 요리사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영업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저처럼 다 망해가지고 대리운전 일주일 해봐야 정신 바떡 나죠. 우연치 않게 네트워크를 중앙대학교에서 공부했었고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데는 40몇 개 업체를 쭉 리포트로 작성하고 조사해 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네트워크 마케팅들 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로 알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전 궁금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어차피 정착이 돼요.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다양한 구매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 쪽으로 오게 할까 하는 경제학 용어일 뿐이죠. 그럼 네트라는 건 말 그대로 금을 짜듯이 신뢰관계로 써보고 좋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 펼친다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도 없이 생길 거니고 옛날에 오일장 있다가 상해 생겼다가 슈퍼 생겼다가 백화점 생기고 틈새 시간 편의점 생기고 지금 할인 매장 생기고 쇼핑몰 시대까지 왔죠. 그거 왜 이렇게 변천이 되냐 이거죠. 그럼 이 안에서 이 유통이라는 이 마케팅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애터미를 쭉 들어보는 순간 괜찮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저희 애터미 제품이 파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이 얼마나 커질 거를 알아요. 이건 단순 논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멤버십이라는 건 이 나라 문화하고 정치까지 바꿀 만큼 대단해요. 여기에서 유통 안 되는 게 전혀 없어요. 다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유통이 된단 말이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비스업, 금융, 용역 모든 게 다 통해. 물류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KT 들어왔듯이 여행 상품 다 들어오고 자동차 보험 상품 다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란 말이야. 두 번째 성공 시크릿은 애터미는 무엇을 파는가에 집중하십시오. 파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물건을 파는 것, 우리가 장사라고 하죠. 또 두 번째는 보험회사나 자동차 딜러들처럼 억대 연봉자들, 그분들은 자기의 신뢰를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는 것은 세 번째는 상대방을 파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너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쳐주게 하는 사업입니다. 준비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여 상대방 본인이 스스로 자각해 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팔고 다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는 끈기입니다. 끈기는 군림을 해서 단 일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다면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고 왜 사는지 그런 간절함이나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본인들 안에 소명이 돼 있다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파는 건지 아세요? 파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도 판매죠. 세일즈라고 그러죠. 50원에 사다 100원 받아도 판매죠. 두 번째는 좀 아까 얘기했던 자기 자신을 판다 그러죠. 신뢰를 판다고 그랬죠. 그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보험회사나 자동차 판매회사나 판매양들 많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물건 안 팔아요. 자기를 판다고 그러죠. 신뢰를 판다고 그래. 그럼 세 번째 하나 더 팔아야 될 텐데 그게 뭘 파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파는지 아셔야 돼요. 평생 우린 태어나 죽을 때까지 뭘 팔면서 살아요. 근데 그거 잘못 팔으면 그 사이가 다 깨져버려. 우리는 뭘 파냐 그러면요. 이게 첫 번째로 내 조직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조직을 키워야 되겠죠.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람을 꼬셔오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직을 늘릴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을 깨우쳐줘야 돼. 그러니까 상대편을 파는 일을 하는 거야. 상대편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는 21세기 안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걸 팔아보니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이 3년을 반대, 우리 딸이 4년을 반대, 인제 한대. 인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경제학 요구로 무슨 요구 해서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잘 안 돼 이게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래서 일단 좀 물건을 좀 쓰게 해주시고 싸니까 나를 좀 내려놓으세요. 저 사람을 고정관념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고정관념을 깨우쳐주는 건 내가 못해요. 그건요. 저 사람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앉혀만 놓으면 이성훈 박사님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박한길 하장님도 얘기하죠. 1박 2일 가면 70 먹은 노인네도 얘기하죠. 연봉 3억 받는 분들도 얘기하죠. 우리 같은 사람도 얘기하죠. 한 달에 연봉 2,500, 3,000 되는 사람이 한 달에 300명, 400명씩 나오죠. 20대도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맞네. 맞다. 그렇구나. 맞다. 그거 깨지죠 그냥. 그 사람이 깨지는 자각시켜준다고 그러는 거야. 자각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가 식시한다 그때부터 가서 막 팔죠. 너 해봐.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뭘 파냐 그러면 그 사람을 파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팔기 위해서는 그분을 어떻게든 이런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 100일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조직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성공 시크릿은 섬김으로 함께하라. 섬김의 중요성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팀워크를 만드는 일이고 팀워크는 관계입니다. 공장님도 평생을 인 사상을 말씀하셨는데 인이라 하는 것은 공장님 말씀에 애인이라고 하셨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낮아짐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이 인이야말로 사랑이야말로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선상약이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착함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박한길 회장 말씀이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선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거나 성공을 위해서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성공이라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먼저 그걸 좀 정립해 놓으세요. 잘못하면 오류를 범하는 수가 욕심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 사업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합예술에 뭘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나눌 수 있는 자격. 나눠야 돼요. 기부하셔야 되고 마음도 나눠야 되고 이게 돼야 돼요. 이 애터미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냐 그러면 겸손하고 남을 잘 섬기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내 걸 내줄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상대를 긍휼히 생각하는 사람이 잘해요. 나를 따라라. 이번 달에 매출 얼마 치자.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안 돼. 그거 이건요 섬김이에요. 사랑하고 배려해요. 조직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감사함이나 만족,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조건에 현재 위치에서 스스로한테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힘들어져요. 만족이나 감사가 나오면요 중요한 거는 내 몸속에서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기면 행동력이 나와요.
행동력이 나오고 행동의 결과치는 성공이잖아. 감사하게 되면 기부가 나와요. 나눔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공의 의미를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성공했다는 건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 애터미 사업은 여러분 많이 듣는 자세입니다. 옛날 거는 버리고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서 옛날 것은 버리고 내 안의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고정관념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이 오면 희망은 더욱 많이 생길 것이고, 희망이 생기면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서 끊임없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 끈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다가 힘들면 또 들어와서 석세스 원데이, 회사에서 마련해준 이 시스템 안에 항상 계십시오. 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암시로 인해서 확신과 믿음을 내 잠재 의식 속에 집어넣어서 진정한 사업자로 변화하는 선한 사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순서 애터미 소식통입니다. 이번 달에는 또 어떤 즐거운 소식이 있을지 기대가 크고, 네, 살짝 들여다보니 흥미진진하더이다. 자, 그럼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가 봅시다. 애터미의 사랑 나눔 달리기 애터미 런이 실시됩니다. 애터미 런은 나눔이 곧 문화라는 애터미의 기업 가치를 담은 대규모 사회공헌 활동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애터미 런은 4월부터 5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전국의 센터에서 한 달 동안 달린 누적거리 집계에 따라 기부금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의 애터미 센터를 통해 참가 접수가 가능하며 2가지 색상 중 하나의 키트를 구매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런은 애터미 회원뿐만 아니라 애터미 가족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푸드존, 체험존, 놀이존, 홍보존, 포토존 운영을 통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기찬 현장 분위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시행될 예정인 애터미 런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애터미 해외 법인별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애터미 베트남 법인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경우 미등록 상품 및 가상 상품 판매를 금지합니다. 불법 로드샵 및 불법 웹사이트 운영, 불법 세미나 개최가 금지되며 대량 도소매 유통 또한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사업 시 주의사항입니다. 사전 영업 행위가 금지되며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엄격한 이민법으로 인해 세미나가 제한됩니다. 중국에서 사업할 경우 블로그를 통한 회원 모집 및 판매 활동, 불법 집회, 1층 점포 운영, 불법 제품 유통, MLM 보상 플랜 선전 및 홍보가 금지됩니다. 직소 허가 신청 이후 중앙상무부, 공상총국, 공안부 등 심사기관이 신청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때문에 2019년 6월까지 사전 영업 행위와 불법 행위가 금지됩니다. 2018년에는 애터미 호주법인, 애터미 인도법인, 애터미 홍콩법인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넘버원 기업으로 성장할 애터미를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6월 26일 제1회 협력사 발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애터미와 동반 성장할 협력사 발굴 프로젝트로 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응모한 가운데 지난 9월 제1산업이 협력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제1산업은 전체 직원의 90%가 중증 장애인인 사회적 기업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제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하루 약 300만 개의 종이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사랑 나눔 종이컵은 애터미와 제1산업이 함께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사랑 나눔 종이컵의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환경개선금에 사용됩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기업,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는 착한 기업 애터미가 전하는 사랑 나눔 종이컵으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를 여행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구매 필수품 캄폿 흑후추가 대한민국 가정을 찾아옵니다. 후추를 생산하기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캄보디아. 오랜 전통 재배 기법과 철저한 관리로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캄폿 흑후추는 2015년 WTO로부터 GI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풍부하고 깊은 맛과 향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캄보디아 1등 농작물 캄폿 흑후추는 캄보디아 캄폿 현지에서 관리 구매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애터미의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애터미 GS 전략의 모범적 사례로 자신 있게 선보이는 캄폿 흑후추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애터미의 성공 노하우와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1박 2일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 편리성과 사업 확산을 위해 부산에서 9번째 석세스 아카데미 장소가 오픈되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장소는 부산항 국제 컨벤션 센터 5층 컨퍼런스 홀로 약 1,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숙소는 크라운 하버 호텔 부산에 마련됩니다. 앞으로 국제 도시이자 관광 마이스 도시 부산에서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아시아로의 더 높은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되니 가슴이 아파옵니다. 엄동설 안에 모두들 해모임 잘 챙겨 드시고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인사하고 물러가겠소이다. 모두들 감사합니다.